인생이라는 무대 위에 주인공을 만나봐 드라마보다 더 감동적인 힐링 스토리 피플 인사이드. 오늘은 제가 서울의 관악구에 왔습니다. 빨리 힌트 주기 시작합시다. 누굽니까 누구? 오늘의 힌트요? 네. 먼저 드릴게요. 짜라라라. 옥수수? 짜잔. 내가 오늘 아침에 옥수수 먹었는데 그렇죠. 뭐 옥수수와 관련된 분이에요? 옥수수 하면 생각나는 악기가 없나요? 악기? 악기. 악기야 하모니카지. 어렸을 오. 때 많이 놀았잖아요. 두 번째 힌트 드릴게요. 두 번째 힌트? 이게 뭘까요? 짜라란 짜잔. 이거는 뭐 컴퓨터 뭐 부속 USB? 아하이, 자, 아까 하모니카 잘 맞춰놓고서는 근데 왜 이게 세상에서 가장 작은 미니 하모니카예요. 에? 하모니카. 오. 오 마이 갓. 그렇죠. 오, 잘하시네. 이게 하모니카요? 하모니카요. 야 신기하다. 오늘의 주인공이 네네네. 이 하모니카랑 관련이 있어요. 세계 하모니카 대회에서 1위를 한 에이? 대한민국 정말 관록의 어허. 하모니카 연주자. 그러면 거의 프로 연주자라는 말이에요? 아, 완전 아마추어 중에 잘 부르는 게 아니고 최고, 잘 부르는 게 아니고. 최고입니다, 최고. 하모니카에서 최고입니다. 와 이거 하모니카로 세계 1등? 이거 오늘의 주인공은 호기심 생기네. 하모니카 갑시다. 연주자. 갑시다. 이름 알고 가야지. 아 지금 아니 모르고 어떻게 가서 호기심이 알아보세요? 갑자기 생기니까. 박종성 씨. 박종성 씨? 하모니카 연주자 박종성. 하도 이름은 처음 들어보지만. 그분한테 이걸로 요걸로 연주 가능한지 일단. 아 오케이. 진짜 한번 맡겨보세요. 야 신기하다. 근데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것도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아 그래? 일단 갑시다. 야 그거 하모니카를 프로로 연주한다? 야 하도 처음 들어봅니다. 신기합니다. 가봅시다. 들려. 여기 한 분 계시네 한 분. 저분이구나. 와우. 소리가 차원이 달라요. 안녕하세요. 박종성 씨 맞으시죠?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제가 PD한테 미션 하나 받았어요. 이게 하모니카 맞습니까? 그럼요. 이 하모니카는 미니 하모니카라는 하모니카인데요. 이게 애들 장난감 아니고요. 네, 그럼요. 네. 그러면 세계 1등 하모니카 연주가는 이걸로도 연주 가능한가요? 아, 그럼요. 할 수 있죠. 한 번 들려주세요. 네. 와. 짧게 들려드릴게요. 네. 어떤 거 하실 거예요? 곡 어떤 거? 한번 들어보시면 아마 어떤 거. 네네. 우와. 아니 작은 거로도 음이 나오네요. 해보세요. 아 싫어요. 이게 저 한 옥타브 정도 나오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와 신기하다. 그럼 하모니카 오케스트라라고 하면은 하모니카만 모인 오케스트라예요? 네, 맞습니다. 그럼 하모니카도 이렇게 높은 음, 낮은 음이 다 있나요? 네, 마치 와. 뭐 첼로나 네네네. 콘트라베이스 같이 네. 저음을 담당해주는 하모니카도 있고요. 와. 바리톤이나 테너 같이 중음역대, 네네네. 그리고 소프라노를 맡아줄 수 있는 네. 고음역대 이렇게 음역대별로 하모니카 종류가 많아서요. 와.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봐요. 그냥 집에 서랍에 하나 있는 하모니카인 줄 알았더니 그럼 몇 명 정도 모여서 오케스트라를 만들어요? 작게는 네. 12, 13명 정도에서 많게는 네. 한 40명 정도까지 모여서 같이 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 모이면 무슨 뭐 베토벤의 무슨 운명 이런 것도 다 연주가 가능한 거예요?
열심히 하면 할 수도 있겠죠. 아 그래? 와, 저는 그냥 가벼운 음악만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군요. 네, 아, 갈수록 호기심이 많이 생깁니다. 일단 대화를 나누러 가시죠. 네. 아유, 공간도 아주 예쁘게 꾸며놓으셨습니다. 가실까요? 네. 와, 여기 뭐 여러 가지 궁금한 게 많이 있습니다. 네. 이건 뭡니까 이런 건? 와. 여기는 네. 제가 이제 네. 상 받았던 상장과 트로피들을 전시해 놓은 곳인데요. 와, 이거 의미 있는 건가요? 네, 여기는 네.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세계 하모니카 대회에서 제가 우승했을 때 상장입니다. 이것 때문에 세계 1등 하모니카 연주자가 되신 거군요. 네. 4년에 한 월드컵 같네. 네, 그래서 우와, 이 상장과 이제 네. 여기 보면은 네. 트로피까지 같이 우와, 이거 금이에요? 아니 그 죄송합니다. 네. 저거 뭔가 저거 뭐를 형상한 거예요? 하모니카 안에 네. 이제 제 하모니카 같은 경우는 48개 리드가 들어 있는데 예. 그 리드가 떨려서 소리가 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 리드를 형상화해 놓은 트로피. 저 어렸을 때 하모니카 하나 깨가지고 한번 봤었어요. 그 안에 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거네요. 옆에는 이제 네네. 여기 이 대회는 일본에서 열렸던 네. 전 일본 하모니카 대회라는 네네. 콩쿠르에서 제가 우승했을 때의 상장이고 와, 여러분 보셨죠? 세계 1등.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 의미 있습니다. 재밌는 얘기 나눠봤고요. 이 중요한 얘기들 나누러 가시죠. 네. 제가 조금 이렇게 좀 이 아주 속된 표현을 하면은 하모니카 연주만 가지고도 먹고 살 수 있어라는 의문이 들어요. 네, 정말로. 사실 제가 20대 초반에 네네. 하모니카 연주자라고 소개를 하거나 네네. 하모니카 연주자가 되겠다고 하면 네. 그런 질문을 정말 많이 해주셨었어요. 저만의 속된 질문이 아니죠? 다행이다. 네, 네네. 하모니카로 먹고 살 수 있겠냐? 네네. 뭐 하모니카 그거 우리 아빠도 잘 보는데. 그러니까. 네, 꼭 그걸 직업으로 해야 되냐? 나 전공으로 초등학교 해야 때 되냐? 해봤는데. 네. 그런데 저의 생각은 네.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사는 거를 목표로 하고 꿈을 꿨기 때문에 네.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일단 시작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돈 같은 경우도 네. 제가 정말 좋은 연주를 할 수 있다면, 좋은 음악을 들려줄 수 있다면 알아서 다 따라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 네네. 먹고 살만은 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오늘 뭐 보시는 분들이 저희들이 이제 주로 강원도 분이나 강원도 출신, 강원도 인연 있는 분들을 많이 모시거든요.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한번 시청자들이 근데 무슨 강원도랑 인연 있는 분이야? 라고 하실 텐데 제가 뒷조사를 해보니까 강원도하고 인연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무슨 춘천에서 공연도 많이 하시고 원주에서는 지휘자도 하셨다고. 네. 무슨 강원도 인연이 많으신가 봐요. 춘천에서 연주했던 거는 네네.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 선생님께서 네. 제가 연주를 같이 할 수 있는 무대를 또 초대해 주셔서 와. 전국 투어를 같이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 네. 춘천에서도 한번 연주를 한 적이 있었고, 대학교는 하모니카 전공을 했지만 네. 대학원에서는 제가 오케스트라 지휘 공부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공부를 하던 중에 한국지휘자협회와 그리고 원주 시립교향악단이 같이 신예 연주 지휘자를 발굴해주는 그런 네. 지휘 캠프 같은 게 있었어요. 네. 거기에 제가 지원을 했었다가 네. 감사하게도 최종 6명 안에 선발이 돼서 와. 원주시향을 제가 직접 지휘를 하면서 지휘자로 또 데뷔를 했던 곳이 데뷔. 네. 인연 있는 곳이네요. 네, 아주 잊지 못할 장소였죠. 춘천은 그 소프라노 조수미 씨와 전국 투어를 시작했고. 네. 와. 근데 조수미 씨가 왜 하모니카 연주자를 찾았을까요? 우연한 기회에 네. 제가 합류를 하게 됐었는데 네. 그때 정말 좋게 봐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그래서 원래는 짧게 연주하고 끝날 인연이었었는데 네. 그 다음 투어에도 같이 하자고 제안을 해주셔서 네. 한 3년 정도 같이 투어를 다녔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협연 기회 말고도 요즘에 뭐 공연이 이제 바쁘세요? 어쨌든 저는 하모니카라는 네. 악기의 이 매력을 더 많은 분들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고 네. 또 많은 관객들과 하모니카로 소통하고 예. 또 저의 음악을 들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계속 있으니까 네네. 그런 기회들을 자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또 어떻게 인연이 됐어요? 우리 저 박정성 씨는 하모니카랑?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네. 외할머니께서 크리스마스 선물로 하모니카를 보내주셨었어요. 네네. 그때는 장난감이 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다가 네. 하모니카가 와서 네. 좀 실망했었죠, 그 당시에는. 그래서 서랍 속에 잘 묵혀두고 있었다가 초등학교 6학년 때쯤 되었을 때 어머니께서 집에 하모니카 있으니까 썩혀두지 말고 배워놔 두는 게 어떻겠냐고 권유를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말 잘 듣는 학생이었으니까. 네네네. 네. 그래서 하모니카를 가볍게 아주 이걸 뭔가를 해내야 된다거나 뭐 잘해야 된다라는 부담 없이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배우기 시작했었는데 그게 이렇게 저의 삶을 바꿔주었죠. 아니 근데 어디 보니까 뭐 그것 말고도 원래 악기를 좀 많이 다루셨다는 얘기가 있던데? 어머니 아버지가 전문 음악인은 아니셨는데 네. 음악을 정말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피아노도 일찍 시작했었고 네. 또 깊게 공부하진 않았었지만 바이올린이나 뭐 플룻 같은 악기들도 조금씩은 다뤄보았었거든요. 네. 네. 근데 다른 악기들은 제가 느끼기에 아주 큰 재미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재미를 잘 못 느끼다가 하모니카는 너무 쉽게 소리가 나고 제가 원하는 대로 소리가 나니까 쉽게 흥미를 가지고 더 진득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정말로 저 선남 선녀들이 이성을 보고서 내 짝이다 하고 뭐 콩깍지 확 씌우듯이 네. 하모니카 소리에 그때 팍 매력을 느낀 건가요? 그랬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모니카를 그때 배우면서 참 고마운 선생님 한 분을 만났는데 그 선생님께서 하모니카는 이렇게 부는 거야 하고 아주 하드한 레슨을 해주신 게 아니라 하모니카를 부는 게 얼마나 재미있는지를 하모니카를 부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를 알려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또래에서 하모니카 잘하는 친구들을 모아서 네 명으로 이루어진 하모니카 앙상블 팀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몇 살 때쯤이에요,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때 좀 됐던 아이고. 것 같아요. 네. 그 하모니카를 불었던 그 유년 시절이 너무 아름다운 시절로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하모니카를 하러 가는 수요일이 너무 기다려졌었어요. 그럼 그때쯤에 그 선생님의 영향으로 내가 하모니카를 전공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한 건가요?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럼, 네. 그때까지만 해도 하모니카는 그냥 제 중학교 삶에 아주 큰 행복이자 취미였을 뿐이었고 네. 실제 장래희망은 전혀 다른 장래희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선생님과 한 2년 정도 배우다가 IMF가 터지면서 네. 저희 집안이 좀 사정이 안 좋아졌었어요. 아이고. 그래서 98년? 네, 그래서 한동안 하모니카도 잘 안 불고 큰 재미를 못 느꼈죠. 하모니카와 함께하지 않는 생활이었으니까. 그러다가 선생님께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 일본에서 열렸던 아시아 태평양 하모니카 대회에 출전해보지 않겠냐고 권유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시아 대회에 처음 참가를 하게 되었었는데 그때 청소년부에 참가를 했었거든요. 근데 너무 운이 좋게도 제가 그때 금상을 받게 되면서 와. 어떻게 보면은 솔리스트로는 제가 처음으로 상을 받았던 거였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그때 선생님하고 막 부둥켜 안고 울면서 선생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봤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좋은 연주자가 되면 선생님께 받았던 이 큰 사랑을 보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그때 처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걸 계기로 해서 그 국제대회 1등을 계기로 해서 금상을 계기로 해서 나는 이제 하모니카 연주자가 돼야 되겠다, 전공을 네.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먹는 건가요? 그러면? 네. 그래서 그때 하모니카 연주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었는데 사실 그 결심한 이후로도 쉽진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대학교에서 전공을 해야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죠. 인정도 받고 그쪽으로 전문가가 될 수 있는데 하모니카를 전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으니까. 전공자가 없었나요, 그동안은? 그렇죠. 하모니카로 입학할 수 있는 과도 없었고 그래서 어떤 공부를 하면 연주자에 도움이 될까 생각을 하다가 처음에는 작곡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연주 전공을 준비했던 게 아니라 네. 하모니카를 위한 작곡을 하는 네. 작곡과를 들어갈 생각으로 작곡 공부를 좀 하고 있었어요. 현실적으로 하모니카 연주를 공부할 수가 없으니까 네네. 대학교에서. 네. 아. 그런데 수능까지 다 보고 고3 이후죠. 그러니까 네, 네, 수능까지 본 이후에 경희대학교 포스트 모던 음악과에 네. 예를 들면 피아노, 드럼, 기타, 베이스 이런 연수 세부 전공들이 있고 네. 그 나머지 그 외에 관현 악기들을 따로 뽑는 전형이 있다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특별하게 악기에 대한 제한이 없는 파트니까 네, 네. 하모니카로도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전화를 했죠. 학교에? 네, 어허. 하모니카로 혹시 시험 볼 수 있는지 네. 문의를 했더니 그런 적이 없었으니까 네, 네, 네. 며칠 고민을 하시고는 시험은 보라고 연락을 주신 거죠. 와. 그래서 이제 저는 실용음악과에 하모니카로 지원을 하게 됐었던 거고 그렇게 이제 하모니카 전공으로 네. 대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면 여태까지 한 번도 하모니카를 대한민국 대학교에서 하모니카를 전공한 학생은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처음으로 길을 열어주셨네. 노크를 하셔가지고 네. 두드리면 열립니다. 그런데 누가 가르쳐요 그러면? 실제로 대학교 다니는 동안에 네. 하모니카 교수님은 안 계셨었어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네. 어쨌든 실용음악을 공부하는 학교였으니까 뭐 색소폰 교수님이나 피아노 교수님, 기타 교수님 이런 분들께 저는 하모니카로 연주를 배웠던 거죠. 그래서 악기적인 부분은 제가 스스로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해서 그것들을 발전시켜야 했었고 네, 네. 그 이외에 이제 음악적인 것들, 음악적인 거. 네, 뭐 즉흥 연주하는 거라든지 다양한 장르라든지 또 연주의 어떤 연주자의 자세라든지 그런 것들을 교수님들께 배우면서 그런 것들을 제가 하모니카에 스스로 접목을 하면서 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까 거기서 보여줬던 그 세계 대회 1등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대회들은 이렇게 역사가 좀 오래된 대회들인가요? 그럼요. 네, 뭐 다른 악기들에 비하면 아직은 네네. 짧긴 하지만 네. 그래도 몇십 년 된 대회들도 있고요. 네. 세계 대회 같은 경우도 90년대부터 있었던 대회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고 네. 또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대회거든요. 네. 또 아시아 태평양 하모니카 대회 같은 경우도 지금 2년에 한 번씩 열리고 있는데 90년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고요. 네. 아니 이거 제가 여쭤보는 거는 아까 대학 들어가서도 사실은 하모니카의 어떤 그 연주의 기법 같은 거는 스스로 터득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그 역사가 오래된 어떻게 우승할 수 있었을까요? 정말 궁금해져요 정말로. 네. 제가 처음 네. 대회에 참가했을 때부터 우승했던 건 아니었는데요. 네. 제가 우승했을 때는 다른 사람이 만든 곡을 가지고 참가한 게 아니라 자작곡을 들고 찾아갔었어요. 오. 네, 그래서 제가 연구했던 기법들이나 네.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기법들을 모아서 저만이 할 수 있는 또 저만이 표현할 수 있는 감정들을 담아서 곡을 만들었었는데 그 곡으로 이제 우승을 할 수 있었죠. 근데 아까 그 세계 1등한 대회가 어느 나라였다고 그러죠 참? 처음에 제가 우승했을 때는 아까 그 보여줬던 트로피. 네, 독일에서 독일. 열렸던 대회였습니다. 와. 그 대회는 어떻게 꿈을 잘 꾸셨어요? 어떻게 다? 몇 학년 때예요? 몇 살 때? 23살 때였던 것 같습니다. 아직 대학 졸업하기 전에? 네, 졸업하기 전이었어요. 와. 그 세계대회 우승하기 전년도에 네. 2008년도였었고요. 제가 22살 때였고 중국에서 아시아 태평양 하모니카 대회가 열렸었어요. 네. 근데 그때 제가 좀 마음이 상당히 혼란스러운 시기이기도 했었고 네. 또 그때가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도 한 2달 아이고. 정도밖에 안 됐을 때였거든요. 네. 그런데 그때도 제가 자작곡을 들고 참가를 했었어요. 그때 독주도 참가했었고 뭐 이중주나 앙상블에도 참가를 했었는데 예선전과 본선전이 따로 있었거든요. 네. 근데 예선전 정도야 쉽게 통과하겠지라는 마음으로 제 자작곡을 가볍게 부르고 내려왔는데 예선전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선전에서 떨어진 게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왜냐면은 저는 상위권을 노리고 참가를 했는데 15등 안에도 못 들었으니까 제 자작곡이 아예 그냥 무시받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속상해서
다음 날 이제 본선 참가하는 날에 독주에 필요한 악기들을 침대에다 그냥 던져놓고 다른 결선 진출한 앙상블에 쓰이는 악기만 가지고 호텔에서 대회장으로 출발을 했었어요. 네. 그런데 대회장에 도착했더니 그 관계자가 저를 막 찾는 거예요. 네. 그러더니 그 독주 부분에서 추가 합격자 명단에 올라갔으니까 빨리 독주 지금 대회 하러 오라고. 그래서 악기를 호텔에 두고 왔잖아요. 네. 어떡하지? 호텔에 갔다 올 만한 시간은 안 되고? 또 부족하고 또 제가 했던 곡이 좀 특수한 곡이라서 빌려서 쓸 수도 없고 새로 구입하기도 어렵고 어떡하지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인솔자로 따라갔던 어떤 선생님들이 계셨는데 제가 악기를 두고 오는 거를 보시고 그거를 챙겨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방에서 여기 있지 하고 딱 꺼내시는데 그 순간 아 이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면서 네. 어머니 생각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와. 어머니가 도와주셨구나. 어머니가 이거 선물해 주신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눈물이 갑자기 엄청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30분 뒤에 대회를 올라가야 되는데 본선 올라가야 되는데 대기실에서 연습을 하려고 하면 자꾸 어머니 생각이 나서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죠. 그래서 대기실에서 연습을 제대로 한 번도 못했어요. 연습 하모니카만 불면은 눈물이 나니까. 그래서 모르겠다. 엄마가 만들어준 무대, 내가 어차피 못 올라갈 뻔한 무대에 엄마가 올려준 거니까 엄마가 도와주세요. 나 연주 그냥 엄마 믿고 할게요 라고 틀리든 말든 막 불었었어요. 그때 생각해보면은 막 틀리기도 했었고 제가 준비한 만큼 제대로 못했죠. 막 목은 메어 있고 좋은 컨디션 연주를 못했는데 그 부분에서 제가 우승을 차지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더 의미가 있었던 대회였었죠. 하여튼 그래도 하여튼 그 시기에 하늘에 계신 어머니가 도와주셔서 1등 한 것이 결국은 세계대회 1등까지가 연결되게 된 거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아이고, 저 하늘에 계신 어머니한테도 한번 영상 편지 한번 해야 되겠네. 이거 할 수 없네.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네, 상당히 쑥스러운데요. 이게. 아유, 네. 네. 엄마 덕분에 이렇게 제가 하모니카도 하고 또 연주자 활동도 하게 될 수 있었는데 실제로는 독주회나 아니면 뭐 음반을 발매한 거라든지 또 좋은 대회에서 우승하거나 이런 좋은 장면들에 항상 엄마가 안 계셔서 좀 늘 섭섭하고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그런 무대들마다 항상 어머니가 함께 해주고 있다는 거를 잘 알고 항상 느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연주할 때 늘 옆에서 같이 연주해 주시고 앞으로도 좋은 모습 이어갈 수 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보고 싶어요. 와, 참 하늘에서 어머니가 아주 흐뭇해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앞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세계적인 연주자로서 이제 막 크게 보면 이제 시작 단계인데 어떤 사람으로 쭉 기억되고 싶으세요, 정말? 저는 하모니카를 시작했던 게 네. 하모니카가 너무 행복하고 하모니카가 즐겁기 때문에 시작한 게 저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되어주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도 저는 하모니카를 부는 게 정말 행복하고 즐겁고 그래서 제가 더 높은 사람이 되었을 때도 더 큰 사람이 되었을 때도 과연 지금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연주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항상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더 큰 사람이 되었을 때도 더 나이가 많이 들어서도 지금처럼 즐겁게 무대에서 연주하는 사람이 되는 게 꿈이거든요. 그래서 늘 무대에서 즐겁게 연주하는 사람. 네. 그래서 그 연주를 보고 있으면 나도 행복해지는 그런 연주자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우리 보통 이렇게 마지막 질문을 드리는데 네. 박종성에게 하모니카란 뭡니까? 마치 저의 일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들, 제가 표현하고 싶은 것들, 혹은 제가 전달하고 싶은 것들, 제가 생각하는 것들 전달할 수 있게 도와주는 어떤 매개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입으로도 제 말을 말할 수 있고 제 눈으로도 저의 감정을 전달할 수 있지만 저는 저의 생각이나 저의 이야기를 하모니카로 들려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일부이자 저를 전달해 줄 수 있는 매개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이제 이렇게 마무리 좀 하고 싶은데 네. 혹시 우리 박종성 씨의 뭐 인생이 많이 녹아야 들었다는 노래라든가 음악 뭐가 있을까요? 최근에 작곡한 곡 중에 네. 흔적이라는 곡이 있어요. 아픈 흔적을 떠올리시는 분들은 슬프게 들리기도 하고요. 또 따뜻한 흔적을 떠올리시는 분들은 또 따뜻하게 들리기도 하고 네. 그래서 저의 음악이기도 하지만 듣는 사람의 음악이 되기도 하는 그런 흔적이라는 곡. 그 최근에 쓰신 거예요? 네네. 와우. 그러면 그 직접 하모니카를 한번 쫙 연주하면서 오늘 내셨으면 좋겠네요. 그럴까요? 네.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흔적이라는 곡 들려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와. 네, 박동성 편 시작하겠습니다. 아이, 재밌게 해야지. 너무 겸손하다. 하모니카로 놀고 하모니카로 이야기하는 박동성 편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이제는 이제 내가 하모니카 연주자다 이런 설명이 좀 짧아져도 되나요? 그래도 아직도 많이 생소하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하모니카 연주자, 하모니시스트라는 이름도 소개해드리고 있고요. 좀 친숙한 곡들도 연주 많이 하고요. 그래도 제일 많이 알려진 곡들 중에서는 네. 그 버스커의 1집 음반에 있는 꽃송이가라는 곡에 제가 네. 참여를 했었거든요. 네. 와! 네, 너무
너무 즐겁게 잘 이끌어 주셔서 하모니카에 대한 이야기 또 저에 대한 이야기까지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또 이렇게 하모니카를 제가 또 소개해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모니카에 대한 매력이 앞으로 푹푹 빠지시기를 희망합니다. 온 국민이 하모니카의 매력에 푹 빠지는 그날까지. 짠. 마지막 포즈. 네, 카메라. 네. 역시 하모니카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고요. 정말로 꿈을 꿔.